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욕하거든요. 네네. 이제 앞뒤를 붙여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걸 뜯어 말리느라고 싸우지 마시고 상황을 제안하셔라.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용하지 말자. 쟤도 막 세게 나오니까 나도 세게 나가고 네.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하지 마. 집에서는 너가 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서두에 부모님도 이런 말하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고민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모의 관점,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서 좀 질문을 하우투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욕은 부모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떠나서 주변에서 너무 많죠. 너무 많이 들리죠. 놀이터만 네네. 가도 막 욕설이 막 들리고 맞아요. 길거리에도 너무 많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은데 일단 여기 이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이렇게 한번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 같이 고민해 네네. 봤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은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취조하는 거죠. 네네. 저는 이런 방법을 권유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처음에 이렇게 어떤 욕설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자주 들어서 놀이터에서 이게 확 나온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네, 처음으로 제가 그 욕설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 뜻이 뭔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이제 고상함을 유지하면서 예. 알고 있니? 그럼 애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뜻 알고 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처럼 그냥 앞뒤로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찾아봅니다. 그 뜻을. 그러셨어요? 네이버에 쳐가지고 네, 찾아보면 이게 엄청난 뜻이거든요. 예, 예. 막 상상도 못하는 정말 이제 무서운 뜻이에요. 그럼 아이가 놀라겠죠. 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고 사용하는지 이 뜻이 근데 사실은 이런 뜻이야.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이제 좋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써봤고 저는요. 네. 그리고 뭐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수위가 약간 이렇게 센 말들이 있어요. 욕은 아닌데 조금 수위가 네네. 센 말.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아이한테 그 엄마를 보면서 그 말을 여러 번 해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엄마한테 그 말을 여러 번 한번 해보고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제가 이제 자기 편이라는 건 아니까 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예. 아이가 그 말을 이제 몇 번을 하면서 점점 소리가 못 줄어들면서 못할 것 같아요. 막 약간 이런 그래서 기분이 어때? 그러면 뭔가 찝찝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과 나쁜 말은 듣기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본능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거든요. 그걸 아이가 체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또 어느 때가 되면 어울리면서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어릴 때 이건 불편한 거다. 가능하면 내가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욕하거든요. 네네. 이제 앞뒤를 붙여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걸 뜯어 말리느라고 싸우지 마시고 상황을 제안하셔라.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용하지 말자. 예, 너가 친구하고 하는 것까지 엄마가 뜯어 말리진 않을게. 그런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 집에선 쓰지 말자. 그 정도 네가 좀 해줘. 이렇게 상황 제안하는 것까지 좀 이제 내 기준을 낮추시는 거. 여기서는 사용해도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거기선 돼 이런 것보다는 네. 엄마는 그러고 싶지만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네. 너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래하고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너도 모르게 막 쓰게 되지? 그럼 뭐 그렇잖아요. 쟤도 막 세게 나오니까 나도 세게 나가고 예.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선 하지 마. 집에선 너가 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에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네요. 네. 왜냐면 저는 다 안 쓰게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그거 못 거라서. 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네,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위 같은 걸 한번 보셔야죠. 정말 네. 아이들이 정말 막 앞뒤로 막 붙여가는 게 어떤 욕설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움이죠. 네. 형제 간, 자매 간의 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대응하는 방법, 뭐, 화법. 뭐 저희 집에서 뭐 매일 일어나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보하지 않고 그걸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레고 같은 장난감으로 저희 집은 이제 분란이 많이 시작되는데 네가 형이니까 줘! 라거나 이제 싸우면 제가 힘들잖아요. 근데 빨리 진압하진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부모가 빨리 개입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네. 그 사이클을 자기네들이 경험해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형제 간의 그런 뭐 양보하지 않는 문제들은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사이클을 경험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개입하냐면 일단 큰아이한테 네. 이제 지도는 해주죠. 네가 이거 동생한테 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야 너희들이 지금 같이 놀 수 있고 동생도 양보를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 네 행동이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생한테도 말해요. 엄마가 형아한테 당장 주라고 강요하진 못해. 너의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 엄마가 강요해서 주진 않을 거야. 근데 너가 형아한테도 잘 부탁해봐. 이 정도의 제한 지도를 주고 네네. 이제 기다리면 예. 자기네들끼리 대부분의 정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거죠. 예. 내가 빌려줘야 다음에 또 받고 막 이런 계산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네네. 네, 근데 그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비단 장난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장난감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고 이 아이가 지독히도 이걸 안 주려는 거는 네.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다른 심정이 굉장히 상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너 아까 엄마한테 일렀지? 너 괘씸해. 뭐 이런 마음이 있다던가 네네. 아니면 너 얄미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장난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음. 근데 그걸 억지로 뺏어서 주면 그거는 이제 엄마와 아이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강권하는 거는 건지 않고 근데 이럴 때가 있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양보하지 않은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너무 잦게 일어나서 동생만 이제 양보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놀이터에 가서도 그러니까 안 배려하지 하고. 않는 아이가 될까봐. 네. 네네. 그러면 그거는 형제 간의 양보에서 가르칠 게 아니라 아이와 따로 얘기하셔야죠. 세 번째는요.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할 말이 많아요. 네. 할 말이 많은데. 숙제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네. 실제로 이렇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 끝나고 생각보다 일찍 들어갔어요, 집에. 네. 이거 아들이 보면 되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이제 일찍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할머니 방에서 자기 방으로 후다닥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 네네. 그래서 내가 뭐지? 이렇게 봤더니 저희 집은 이제 유튜브 시청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 미디어를 못 보는데 할머니 방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시죠? 네네. 그걸 아는구나. 텔레비전을 네. 보다가 이제 갑자기 벼랑간 물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무슨 다람쥐가 이렇게 맞아요, 지나가듯이 맞아요. 후다닥. 예, 네. 엄마가 왔구나. 빨리 네. 피해야지.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받고 이제 엄마 허락 없이 받고 그리고 또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죠. 네, 분노가 네. 치미는데. 분노가 네. 치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또 역할이 뭐냐가 중요하죠. 나 역할은 뭐지? 저는 그걸 설명해 주거든요, 아이한테. 아들아, 엄마의 역할은,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엄마의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엄마는 너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엄마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도록 돕는 사람이야. 이 문장을 저는 꼭 말해줘요. 물론 그 안에 엄마가 화가 난다 이런 것도 얘기하죠. 엄마 화나고 엄마가 진짜 이걸 몇 번째인데 엄마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불편한 마음을 엄마가 계속 아나운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이가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사람의 마음은 저런 마음이 있구나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제가 계속 아나운서를 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가 쉽지가 않아 보여 이걸 지키기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CCTV를 달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름 방안을 짜오네요. 네, CCTV를 달까요? 아니면 엄마 뭐 그 텔레비전 잠금 장치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애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하고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이 아이도 잘 지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는 지키도록 도와준 사람이야. 이걸 이제 이건 이제 제 말의 스타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각자의 방식대로 좀 얘기 나누시는 게 필요하죠. 아이도 그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면 말이 다르게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너도 이거 지키고 싶을 텐데 지금 엄마한테 굉장히 미안하지? 그리고 놀랬지? 너도 지금 민망할 거야. 근데 너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근데 엄마는 너를 약속을 잘 지키도록 돕는 사람이거든. 그게 엄마 역할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고 네 번째는 밑도 끝도 없는 건데요. 계속 짜증내는 친구.
말끝마다 짜증내는 친구. 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저학년, 고학년 조금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저학년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짜증나지? 그런데 지금 속상하지? 걱정되지? 네가 지금 이게 속상해서 그런 거야. 이걸 계속 이제 공감하면서 번역해주면서 저학년 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는 거니까.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 이제 과제가 많아지고 학업량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짜증의 수위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저는 그 시점에는 아이고 짜증나지 이거보다는 그건 어릴 때 이제 많이 쌓아주고 나서 자기 스스로 진정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진정의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밤 짜증내요. 네. 숙제 할 때마다. 예. 그럴 때 두 가지 해요. 숙제 지도는 직접 하세요? 지도라기보다는 옆에 앉혀놓는 거. 감시 정도. 그냥 앉혀서 각자 네. 일하는 거 정도는 하는데 두 가지를 신경 쓰거든요. 이제 하나는 너의 짜증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아, 너가 지금 짜증날 수 있어. 숙제가 많으니까 짜증나지. 거기서 더 공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짜증나지. 그런데 원래 감정은 전염되잖아. 네가 이렇게 짜증내니까 지금 엄마도 불편하고 동생도 불편하고 우리가 지금 모두 힘들어. 그건 너 거니까 방법을 찾아야 해. 고학년은 이렇게 말해줘요. 두 번째, 자기 진정을 경험하도록 솔루션을 좀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깐 쉬자. 이런 거. 그냥 현실적인 솔루션이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쉬자. 아니면은 너 그럼 뭐 좀 잠깐 먹고 하자. 아니면 우리 요거 하나 보고 할까? 뭐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보고 할까? 라는 거 아니면 저는 이제 같이 숨쉬기도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진짜 짜증낼 때는 숨 쉬면 숨 5번만 쉬면 조금 진정된다고 했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호흡을요? 네. 내가 짜증을 냈지만 다른 시도를 해보니까 진정이 되네.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짜증이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네요. 한 번씩 커트를.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책 덮게 하고 네. 정말 그 수위가 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받아주기 어려울 때는 저는 숙제를 그냥 하지 말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죠. 이 숙제를 반드시 다 해가는 게 지금의 내 목표인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네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는 숙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게 내 목표인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숙제가 더 중요하면 숙제를 끝마치게 하셔야 되고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숙제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지도하기 전에 부모가 방향성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네. 아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뭐 원하는 것을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부모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막 둘이 싸워요. 그러면 정말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막 지금 글 써야 되는데 막 싸우면 그때 우리가 말이 나가잖아요. 그거는 좋은 말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건 저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은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이한테 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뭘 원하지? 나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네. 그러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요. 내가 뭘 원하지? 난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그럼 이제 제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연습이 육아에서 아이 키우는데 정말 중요하죠. 별로 생각하지 않고 키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여유도 없다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정이 압도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버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버튼이 딱 눌리는 순간 150km로 그냥 강속구로 화가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죠.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버튼을 아이들은 귀신같이 잘 알죠. 우리 엄마의 취약한 점을 너무 잘 알아서 이 버튼을 안 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갑자기 내가 막 급발진하던 엄마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책 한 권을 읽고 내가 평화로워졌다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화를 통해서요. 네, 그게 네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승질을 낸 날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말로 애를 잡았네.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짧은 일기를 써요. 나의 네네. 화에 대해서. 감정일기네요. 네, 그리고 네네.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나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도 폭발했어요. 그러면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유난히 예민하구나. 나는 시간에 예민하네. 이게 내 버튼이구나. 그리고 저는 모두 정리하면요. 우리의 말 습관이 바뀌려면요. 다음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거 갖고 절대 안 돼요. 대처 문장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연습을 해야 해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야 지금 늦었잖아.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엄마 늦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뭐 이게 아니라 네네. 엄마 이 약속 지키고 싶어. 엄마한테 시간 약속 중요해.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요즘 마음 챙김 뭐 양육 뭐 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화는 이렇게 이제 공이 확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분노가 안 나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슬로우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슬로우 이렇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연습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차리는 연습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애가 어떤 자극을 나한테 보냈을 때 버튼이 눌렸네. 이것도 알아차림이죠. 혈압이 오르네. 네. 심장이 뛰네. 저는 진짜 엄마들한테 어떤 추천을 드리냐면 요새 왜 명상 같은 앱 잘 돼 있잖아요. 많죠. 네. 예, 있어요. 엄마들은 뭐 30분, 1시간 명상 못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에는 막 3분짜리, 네. 5분짜리 명상하다가 또 화병 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길게 하지 말고 네네. 한 3분? 네, 3분 정도 뭐 아침에 저도 매일 밤에 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이제 아침에 또 맞아요. 한번 그 고리를 끊는 연습 필요하죠. 네, 오늘 김윤나 소장님의 말씀이 자녀의 말하기 습관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